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죽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플라톤으로 스토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절대적인 관념이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상태, 어떤 기준 그 이상에 넘어 있는 것을 이데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소설에서 문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스토너가 소설의 이데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담백한 문체 자체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이 책이야말로 꼭 읽어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책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문체 이야기만 나왔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줄거리가 가지는 매력은 조금 덜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스토리 자체로만 보면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 없고 그렇게까지 창의력이 돋보이는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토너, 스토리를 짧게 얘기해드리고요. 제가 스토너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도 스토너고 주인공도 스토너고 스토리도 스토너뿐인 소설입니다. 스토너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농부인 아버지가 농업 기술을 배우라고 대학에 보냈는데 주인공 스토너는 영문학에 빠져서 이 학문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어느 여인에게 첫눈에 뿅 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디스와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길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스토너의 인생에서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에게는 전쟁 같은 사랑도 한 번 찾아옵니다. 결혼을 했지만 어린 여제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들 간의 어떤 알력 다툼에서 불협화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려웠던 과정을 다 겪고 노년이 되어가는 중간에 스토너에게는 암 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스토너라는 소설의 문체가 어떤 건지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거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삼겹살, 항정살, 가브리살? 한 20가지 재료로 만든 양념갈비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선한 고기를 싹 바로 가지고 오신 그런 식당에서 구워지는 그 생구이의 맛도 정말 고기의 맛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짜 리얼 오리지널한 그런 맛은 그 생구이의 맛이잖아요. 스토너의 문체가 그런 느낌입니다. 화려한 미사 어구가 있다거나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정말 깎아서 간결하게 핵심만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아주 잠깐이라도 슬며시 보이는 어떤 감정의 언저리가 되게 깊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문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하게 간결하고 감성적인 부분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소설가들의 사랑을 받는지, 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책으로 꼽는지가 납득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너가 캐서린과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소설이 바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똑같이 약간 나이가 있는 남자 교수와 여성 제자와의 사랑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소재는 같지만 어떤 시점의 방향은 다른데요. 스토너에서는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사랑에 빠진 모습이 그려졌다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서는 반대로 사랑에 빠진 여제자의 입장에서 그 시선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화가 납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인생일 때 어떤 가장 강렬한 사랑이 다가오는 순간과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의 감정을 묘사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두 소설 다 굉장히 섬세한 문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로버트가 채워준 나의 일부는 내 생각에 지금도 콜린은 그 존재를 모르는 부분이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쉽게 파괴시킬 수 있는 나의 일부다. 그것은 닫힌 문 뒤에 있을 때, 어두운 침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진실은 우리가 서로 숨기는 비밀에 있다고 믿는 나의 일부다. 나이 43의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어쨌든 소설 화자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었던 둘의 사랑을 한번 놓고 보면 스토너는 자신이 사랑하는 캐서린을 지켜줄 수가 없어서 떠나보내게 되고요. 헤더는 오랜 기간을 그렇게 로버트를 사랑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만이 간직하는 그런 사랑이 돼요. 스토너에게 캐서린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야말로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의 삶에서 활력을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이고 열정을 쏟아붓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더에게 로버트라는 존재는 내가 가볼 수 없는 영역을 유일하게 한번 넘어보는 거고 너무 유약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 강렬하고 뚜렷한 선택을 했던 사람, 그런 대상으로서의 더 소중하고 이끌리고 애틋한 그런 면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도덕성을 묻는다면 그냥 정당화하는 거고 합리화하는 거고 미화 같아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들, 그 연인들의 그 무드를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 부분만큼에서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소설의 특징이자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른 소설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스토너만 읽어보셨고 아직 아모스 오즈의 작품을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너와 이디스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순탄치 않은 신혼생활을 즐길 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카엘이라는 소설이 떠올랐는데요. 똑같이 교수가 되려는 남자와 그의 아내를 그린 내용은 같지만 나의 미카엘에서는 여주인공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던 한나라는 주인공은 지질학 교수를 꿈꾸는 미카엘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건 생각보다 빨리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던 한나가 자꾸만 우울증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히스테리 부리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에 반해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다 참고 이렇게 도와주려는 미카엘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보이는 그런 소설입니다. 나의 미카엘의 한나는 오히려 그런 여성을 좀 편들어주려는 건가? 아니면 한나 때문에 화가 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부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너와 나의 미카엘을 한 번씩 읽어보면 서로의 입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대비되면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오즈도 문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편인데 이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너를 읽다 보면 굉장히 간결한 상황이 짧게 묘사가 되다가 아주 잠시의 틈으로 감정이 보일 때가 그 잠시의 틈이라서 더 통렬하고 깊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외로움도 고독함도 분노도 그런 것들이 막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반대로 아모스 오즈는 조금 수다스러운 편이에요. 뭔가 모호한데 감정 하나만큼은 진득한 장면을 딱 마주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모호한 장면이 있으면 이 장면의 구석구석
구역 하나가 다 설명이 되다 보니까 납득이 되면서 감정에 깊숙하게 와서 여운이 길게 가는 게 아모스 오즈의 특징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주인공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한 작가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 있지 않은 굉장히 보통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일생 하나를 담았을 뿐인데도 그 간결한 문장 속에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을 직접 참전을 해서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소중했던 것들, 그 사람이 인생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영역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서 어느 순간에 열정을 쏟고 어느 순간에 사랑을 했다가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고독감이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치밀한 스토너라는 한 사람의 구역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담백한 문장 안에서 다 설명이 되고 느껴지고, 그래서 여운이 길게 남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저만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스토너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얘기를 했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과 나의 미카엘이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추천 책 리뷰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